자, 보시죠. 그러니까 책 278쪽입니다. 그러니까 278쪽에 그러니까 6편 농지법이고요. 그러니까 농지법 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 내용 많지 않고요. 또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익수한 자리에서 나오니까 충분히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먼저 279쪽에 그러니까 1장 농지법 총론이 있고요. 뭐 농지법이니까 일단 그러니까 농지가 있어야죠.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잠깐만. 예. 그러니까 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목차를 먼저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279쪽이요. 1장 농지법 총론. 그러니까 굵은 1번 농지, 양구 1번 농지, 양구에서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굵은 2번 농업인과 농업법인. 그러니까 굵은 3번 농업 경영. 281쪽 2장 경자 유전. 그러니까 농지의 소유 제한. 2장 1절 경자 유전 농지의 소유 제한이 있고 굵은 1번 경자 유전, 굵은 2번 경자 유전의 예외. 그러니까 다음 장 와서요. 283쪽에 그러니까 2장 2절 그러니까 농지의 소유 상한. 284쪽이요. 그러니까 2장 3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1번 농지 취득 절차, 2번 예외적인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그러니까 2장 4절 농지 처분과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소유에 대한 얘기였고요. 288쪽에 3장 농지의 이용. 그러니까 굵은 1번, 2번 그러니까 유휴농지 대량임대차 지정. 3번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가 있고. 그러니까 다음 쪽에요. 다음 장 291쪽에 4장 농지의 보전. 4장 1절 농업진흥지역 지정. 넘어가시고 세부의 목차들이요. 그러니까 두 장 넘어와서 294쪽에 4장 2절 농지전용 제한까지가 있습니다. 자, 이상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신 내용들 그러니까 따로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쓰시고요. 네, 그것이 그러니까 278쪽 보시면 278쪽 회 농지법 행정청 권한자 뭐 지금 관청 보자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칸에 그러니까 농지 소유, 그다음에 이용, 보전, 그러니까 보전과 전용 제한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가 있고 농지는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요. 잘 이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농지는 농사짓는 땅으로 길이 보전하세가 원칙. 함부로 전용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다고요. 전용 제한 등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죠. 그러니까 270, 뭐 물론 역시 그러니까 세부적인 토막을 알아야 전체 그림이 잡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279쪽 그러니까 1번 농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요. 그러니까 농지는 따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용 현황을 따지니까 첫 번째 칸에 지목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목 28가지 중에서 먼저 두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전, 답, 과수원이면 농지이고 그다음에 28가지 나머지 25가지 지목이 뭐가 됐든 간에 거기서 농작물 경작, 다른생식물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이고 농사짓는 데 필요한 땅을 농지 개량시설 부지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농지이고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도 농지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둘째 줄 전답과수면 무조건 농지이고 그러니까 셋째 줄이요. 그러니까 전답과수는 아닌 것으로 3년 미만 농사짓는 거 3년 미만이면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 농지 아니고 초지는 초지법 그러니까 뭐 그 대학원령 양떼목장 매 뜯어먹어라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으면 임야는 계속 임야입니다. 자, 문장 보시면서 다시 가도록 하시죠. 양구 1번 농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전답과수원이면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그러니까 따로 지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용 현황을 중심으로 따진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28가지 지목 가운데 3가지 그러니까 전답과 수원이면 거기에 3층짜리 건물이 있어도 그건 불법 건축물 지은 거죠. 전답과 수원은 농지이고 작은 2번 그러니까 나머지 25가지 그러니까 25가지에 뭐가 있어요? 도로, 국어, 공장용지, 대, 종교용지 뭐가 됐든 간에 동그라미 2번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 단색식물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으면 농지이고요. 그러니까 경작,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이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위 농지에 그러니까 위 토지의 개량시설 부지 뭐 국어가 엉망이죠. 개량 그러면 뭔가를 고쳐서 좋게 한다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농사짓는데 필요한 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지, 물 담아놓은 땅이요. 방죽 저수지, 물 끌어들이고 양수시설, 물 내보내고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이 있습니다. 3번, 그러니까 개량시설 부지도 농지에 해당하고 뭐 대표적인 예로 그러니까 농로 등을 들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논두렁 밭두렁이요. 그러니까 경운기 다닙니다. 뭐 거기 그러니까 경운기 다니는 길에다 농사 짓지는 않죠. 농지 사이에 있으니까 같이 농지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위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농산물, 축산물, 작은 1번 농산물,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버섯 종균을 땅에다 뿌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통나무 끊어서 거기다 심는 겁니다. 그다음에 2번 축사, 곤충 사육사, 뭐 축사, 돼지를 땅에다 심는 거 아니죠. 메뚜기를 땅에다 심는 거 아니죠. 그 키우고 있어도 그러니까 그 농지로 보고. 3번 간이, 퇴비장, 농막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그러니까 농산물, 그러니까 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도 같이 그러니까 농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이 농지이고, 그러니까 농지는 농지로 써야 되죠. 그러니까 농지가 아닌 다른 걸로 바꾸는 것이 농지의 전용, 용도를 바꾸는 건데 곧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니까 양괄호 2번, 그러니까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겉으로 볼 때는 농사 짓고 있지만, 그러니까 아직 얘네들은 농지 아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작물 경작, 다인생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바로 임야가 농지보다 행위 제한도 강하고 땅값도 싸다.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만 임야가 아닌 농지든 다른 지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농지는 농지법 규제가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규제가 따르는 겁니다. 규제가 뭐 한 번 2개 정도가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농지가 아닌 그러니까 다른 땅으로 바꾸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죠. 산지, 나무 심어져 있는 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산지 역시 규제가 세죠. 근데 농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제가 훨씬 더 세다고요. 그러니까 산지는 그러니까 뭘 받아야만 산지가 아닌 다른 땅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만 그러니까 산지가 아닌 다른 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계속 뭐라고요? 산지인 거죠. 그러세요. 그러니까 산지에다가 뭐 이쪽 어디 큰 산이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거기다가 나무 싹 비워버리고 거기다가 고구마 농사를 아무리 짓고 있어도 걔는 산지 전용 허가 받기 전까지는 계속 뭐라고요? 산지라고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 농작물 경작, 다인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그러니까 위가운데 임야는 제외한다. 그건 이제 앞에서 얘기 드렸던 거였고 3년 미만. 이제 이 뒤로 농지법에서 농사 기본 기간이 몇 년요? 3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도 안 됐으면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다. 아직은 농지가 아니다. 동그라미 3번. 초주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그쪽 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농사 짓고 있지만 농지가 아닌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표 참고하시면 되고요. 전답과수원이면 무조건 농지이고 25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작은 1번. 그러니까 임야는 산지전용 허가 받기 전까지는 계속 그러니까 임야이고 산지전용 허가가 없으면 계속 임야이고 두 번째요. 나머지 24개가 되겠죠. 24개 중에서 몇 년 미만이면 3년 미만이면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다. 농지가 아니고 세 번째 초지는 그쪽 법 적용하겠다. 뭐 대관령 양떼목장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것들은 농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쪽이요. 굵은 2번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체가 있습니다. 양과 1번 농업인, 양과 2번 농업법인, 굵은 3번 농업경영. 서로 이렇게 막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끝까지 보고 2번 보고 3번 봐야 이해가 되는 거죠. 먼저 굵은 3번부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의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사짓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을 누가 하냐고요? 농업경영체. 민법에서 인격 갖춘 게 뭐가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그러듯이 굵은 2번 올라가세요. 양과 1번 농업인, 자연인도 있고 단체, 농업법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굵은 2번이요. 양과 1번 농업인, 작은 1번 천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다인생식물 경작,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뭐 2번 어찌고저찌고 3번 어찌고저찌고 4번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기 120만원 이상인 사람 등이 농업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어찌고저찌고가 농업인이 시험 나온 건 그거밖에 없었고요. 아직까지는요.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하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액. 계산하기 편하게 한 달 평균 10만 원. 계산하기 편하게 연간 12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인이 된다는 거죠. 양권 2번 농업법인. 농업인 단체가 있죠. 단체가 법인인데, 동그라미 1번 어찌고 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동그라미 2번 이 법으로 만들어지고 업무집행권 가진 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무슨 장목조합이요. 여름 됐죠. 트럭에서요. 도마도나 참외를 봉다리로 사면 만날 수가 없고, 큰 가게나 그런 데서 꽉으로 사면 만날 수 있죠. 무슨 딸기조합, 무슨 메롱조합, 그런 것들이 영농조합법인이고요. 장목조합.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강남에다 사무실 차려놓고 투기 목적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고요. 농업회사법인도 있습니다. 있고요. 그러면 이제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적인 예가 무슨 종묘 회사 있잖아요. 알타리 씨 파는 곳이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 종묘회사 하나도 우리나라 사람 주인인 거 하나도 없죠. 아주 찌그만 업체 빼고는요. 미국 업체에서 싹 사갔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대부분 다 외국 업체들 씨앗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또 아니면요, 콩나물 공장, 두부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들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근데 농업회사법인, 악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업무집행권 가진 자, 상법에서 이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상무이사, 전무이사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3분의 1이 농업인이 있어야 된다. 농업인이 일정한 중심은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농업 경영요. 굵은 3번 농업 경영. 동그라미 1번 농업 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농업 경영이라고 하면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농업인, 농업법인입니다. 7번요. 그래서 천제국민터도 아니고 120만 원도 아닌 할머니가 손주들 오면 따주려고 방울토마토 10그루 키우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이에요? 아니에요? 농업경영 아닌 거죠. 그것은 그냥 농사라고요. 농사를 농지법에서 농작업이라고 하는데, 농지법에서 농업경영은 이건 그냥 개인이 농사 짓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농지에 대한 좀 전문법이니까 농지법에서 농업경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사 짓는 게 농업경영입니다. 그래서 주말 농장 있잖아요. 주말 농장 있는데, 주말 농장에서 토마토 키우고 있어요. 토마토 키우고 있는데 농업경영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사람들은 2,000제곱미터 120만 원이 아닌 거고요. 그래서 농업경영,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사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자경, 스스로 경작한다고요.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단생식물 재배, 상수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에서 경작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단생식물 재배, 자경, 농업인, 농업법인이 지 소유농지에서 스스로 농사 짓는 게 자경이고요. 동그라미 3번 위탁경영, 위탁 맡긴다고요.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자경, 경자유전에 어긋나는 거죠. 위탁경영, 돈 주고 사람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위탁경영, 돈 줘서 사람 쓰는데, 동그라미 3번 둘째 줄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다고요. 일부를 위탁. 아들, 손자, 며느리 같이 모여서 농사를 짓고 있다가 딸내미가 시집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이 모자란다고요. 돈 줘서 사람 쓰는 게 위탁경영. 근데 둘째 줄에 전부를 위탁. 전부를 맡긴다고요? 그건 이제 특별한 경우겠죠. 잠깐 동안만요. 잠깐 동안만 전부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그 한 번 나온 게 4-2번이고요. 예전에 자주 강의 때 말씀드렸을 게 잠깐 빵에 다녀오시게 됐다고요. 그럴 때, 전부를 맡길 수 있습니다. 4-2번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의 수송 중인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경, 위탁경영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건 초점 아니고 많이 나온 거 아니니까요. 농지인 것과 아닌 것 구분. 이건 당연히 한 문제이죠. 매번 한 문제가 매년 나온다는 건 아니고,
농지법과 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요. 어쩌다 나오는데 요걸로 하나의 5개 지문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요. 농지인 것은 농지가 아닌 것은 해서요. 요렇게 해서 5개 지문이 만들어지는 거지 요것만 따로 끊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 2장 경자 유전 2장에서 0.9문제입니다. 그동안 나온 거예요. 뭐 0.9문제면 그냥 뭐 매년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농지의 소유자는 2장 1절 굵은 1번 경자 유전 경자씨만 돈이 있으니까 뭐 그게 아니고요. 경자 농업 경영하는 자만 유전 전답을 소유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로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자만. 두 번째 괄호요. 지금 농업 경영하고 있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도시에서 귀농한다든지 농업 경영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농업 경영 하겠다는 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경자 유전 이제 무조건 한 문제인데 경자 유전 농업 경영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요거는 이제 둘로 나누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사람 당연히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농사를 짓고 있겠죠. 손바닥에다 농사 짓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 하는 사람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것도 막아버리면 2017년 몇 월 며칠 현재 그때 농사 짓는 사람 말고는 앞으로는 누구도 농사를 못 짓게 되잖아요. 나가서 농사 지을게 하는 사람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동그라미 2번 농지법 해당 규정에 따라 농지 임대, 사용대 하는 경우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별 쓸데없는 것까지를 다 써놨어요. 뭐냐면 그 정도로 규제를 짱짱하게 하기 위해서 뻔한 얘기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아는 얘기를 써놓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빌려줬다고요. 빌려줬으면 소유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빌려줬다는 것 자체가 소유권 안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내 건데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빌려줬으면 소유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간다고요. 임대 사용대 하는 동안 계속 소유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초등학생 수준의 상식입니다. 동그라미 3번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다른 법에서 농지 소유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농지법 말고는 다른 법 손도 대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경자 유전의 예외 뭐 이것 갖고는 2, 4, 6번 밖에 안 나온 거고요. 그 다음 쪽 한 장, 두 장 넘어와서 보시면 그러니까 2장 3절 그러니까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285쪽에 표가 있고요. 표의 첫째 줄에 2, 4, 6, 8번 나왔습니다. 별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쪽 소유 갖고 지금 14문제가 여기 써진 것만 14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을 합치면은 284쪽 위에도 별표가 몇 군데 있죠. 그러면 거의 0.9문제 매년 한 문제입니다. 다시 이제 두 장 앞으로 와서요. 281쪽이요. 그러니까 경자 유전 그러니까 앞에 보셨죠. 농업 경영 하거나 할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게 원칙. 그런데 굵은 2번 경자 유전의 예외가 있습니다.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예외가 있다고요. 그 표의 셋째 줄은 아무것도 읽을 필요도 없고요. 둘째 줄만 아시면 됩니다. 둘째 줄도 상식적으로 다 아실 수 있는 거고요. 한두 번만 들으시면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우리 시험 8문제예요.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청은 공적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허가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또 뭐 농업경영 관계없이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어서 행정을 잘 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인 경우에는 당연히 농업경영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불가피한 경우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불가피 피할 수 없게 농지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투기꾼 아니죠. 다음에 당신은 농업경영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하게 해주겠다. 법에서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세 덩어리에는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뭐 3가지, 2가지, 6가지 해서 전부 세부적으로 11가지가 되는데요. 아무튼 요거 빼고는, 이거 말고는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큰 어려움들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3가지 말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것 같고요. 그러니까 틀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281쪽 갖고 틀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험 낸 것도 뭐고요? 그러니까 그 4번째 칸에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인홍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옛날에 한 번 나왔습니다. 그것 갖고 3번 나왔어요. 5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인홍했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X 나왔다고요. 2년 있다가 또 냈습니다. 5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인홍하면 그러니까 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X. 3년 있다가 또 냈습니다. 중개법에서요. 그러니까 5년 이상 농사 짓고 있다가 인홍하면 소유할 수 있다. X. 끈질겨요. 그냥 5년으로만. 그걸 6년으로 할 수도 있고 4년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5년 한 번 냈으니까 그냥 그거만 계속 3번을 냈다고요. 여기저기에서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어차피 표 보고 또다시 문장도 봐야 되니까 다음 쪽 문장으로 가시죠. 문장 보시면 다음 경우에는 자유농업경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양보 1번 공적 사유. 동그라미 1번 국가나 지방이 소유한다고요. 당연히 공적인 경우죠. 농업경영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많이 갖고 있을수록 행정을 잘 펼 수가 있죠. 2번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뭐 한다고요? 협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 전용, 농지를 농지의 용도를 바꾼다고요. 농지 없애는 걸 지금 동그라미 2번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관청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청이 하는 겁니다. 공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공적인 경우니까 농업경영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한국농어촌공사의 취득, 수용 등 법 규정에서 농지를 취득 소유한 경우 1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2번 농어촌정비법 3번 공수면 매립법 4번 토지 수용 공적 경우죠. 5번 농림부 장관과 협의하고 토지보상법 6번 토지보상법 등이 있습니다. 각종 법 규정에 의한 취득, 그러니까 공적인 경우이죠. 이 경우에는 농업경영 관계없이 소유할 수 있고 양과 2번 불가피한 경우 어쩔 수 없게 받게 되다고요. 동그라미 1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는 경우 아이고 슬픈 일인 거죠. 농밭 안 밭도 좋아요. 그냥 부모님 좀 오래 사시면 좋겠어요. 돌아가시고 어쩔 수 없이 상속 받게 된 거죠. 2번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 돈 빌려주고 농지를 가져오게 됐다고요. 개인이 돈 빌려주고 너 돈 못 갚았으니까 돈 내놔. 그런 건 전혀 안 되고요. 과로는 시험범위 아니고 시험 나온 적 없고요. 그래서 그냥 굵게 밑줄 없고요. 담보농지 취득, 농지 저당권자로 농협, 농어촌공사 등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이 없으면 그 경매에 응해서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농업이나 공사에서 영농자금을 빌려줬습니다.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요. 근데 농사지어서 무슨 돈이 되냐고요. 못 갚고 부실채권 쌓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부실채권 쌓이면 계속 놔두면은 이쪽 회사에 회사 장부에 빨간색이 커지잖아요. 이번 선거 때 농가부채 탕감 그거 있었어요? 그런 공약 들어보신 적 별로 없죠. 지금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모든 후보들 다 농가부채 탕감 그랬었다고요. 빚진 거 싹 털어주겠다고요. 아니면 몇 % 털어주겠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농업인이 워낙 줄어들고 그러니까는 그 공약 내봤자 도시 사람들한테 돈 못 받으니까 그런 얘기 다 없어진 거죠. 영농자금 빌려줬다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돈은 못 갚고 있고 저 사람이 못 갚고 계속 부실채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회사가 빨간색이 되면 안 되니까 경매 집어넣었다고요. 첫 번째 경매 나가지도 않는 겁니다. 누구 농사 짓겠던 사람 사가면 다행이죠. 두 번째도 안 나간다고요. 세 번째 갔을 때 제가 가서 직접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세부적인 상황은 전혀 관계없고 공적 기관이 영농자금 빌려줬다가 어쩔 수 없이 회수하게 되는 겁니다. 농업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농사지라고 돈 빌려주는데 농업을 뺏어와버리면 그만큼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뺏어오게 되는 거고요. 양보하는 3번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6가지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8년 이상 농업제를 하던 자가 인홍한 후에도 인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농사 짓고 있다가 도시로 나갔습니다. 이 인홍 떠났다고요.
그런데 뭐 물론 도시 가서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야죠. 그런데 뭐 도시에서 시골 사람 올라와서 뭐 다 족족족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 뭐 60년 되면 모르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골에 든든하게 뭐 비빌 언덕이라도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겠죠. 도시로 나왔지만 농지를 소유하게 해준다. 2번 학교, 농림부를 운영하는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단체, 종묘, 그 밖에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종묘 생산지, 또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둘째 줄에 농업기자재 생산자, 셋째 줄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시험, 연구, 실습지로 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 시험, 연구만 써도 되겠고요. 대동공업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 뭐 이거 대동중공업 아니고요. 거제도 있는 조선소 말고요. 대동공업이 있습니다. 대구 옆에 경산, 거기에 농기계 공장이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대한민국 트랙터 콤바인 한 80%를 만들어요. 80%를 만드는데 기계공장 공장장을 떠올려보자고요. 트랙터 콤바인을 돌려봐야죠. 제대로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작동되는지 시험을 해보고 시장에다 내놔야 되죠. 근데 그걸 트랙터 콤바인을 콘크리트 바닥에서 돌려요? 논바닥에서 돌려요? 논바닥에서 돌려봐야죠. 기계공장 공장장이 농업경영하는 사람이에요? 기계공장 공장장은 농업경영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트랙터 콤바인을 위해서 농지가 있어야죠. 논바닥에서 돌려봐야 되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시험, 연구, 실습지고 허용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거고요. 뭐 셋째 줄은 그 과수 그거는 뭐 초점은 아니고 그냥 시험, 연구, 실습 쓰면 됐고요. 뭐 작년 언젠가요? 벌들 지금 막 죽는다고 아무튼 크게 뉴스 나오고 그랬었어요. 텔레비전에서도 몇 번 나오고요. 그러다 또 잠깐 좀 이제 시들해지긴 했는데 벌들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 피비빅 쓰러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 큰일 나는 거죠. 벌과 나비가 이렇게 수정을 해서 여러 가지 곡물, 작물들이 이렇게 뭐 열매가 엷고 그렇게 되잖아요. 하도 이제 그 문제가 되니까 인공 수분용 꽃가루를 별도로 만들겠다. 뭐 그런 이제 땅도 있답니다. 동그라미 3번, 주말 체험 용농용, 주말 농장을 얘기하는 거죠. 뭐 주말 농장입니다. 뭐 거기서 방울도마도 키워요. 방울도마도 사먹을 돈 없어서 그 주말 농장을 하고 있어요. 아닌 거죠. 애기들 맨발로 흙 밟게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저게 지렁이야. 아유 지렁이. 지렁이가 그래도 흙 먹고 다니고 똥 싸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있어서 산소가 공기가 통하고 지렁이가 고마운 거야. 지렁이 고마워. 아무튼 뭐 그러고 있잖아요. 주말 체험 영농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서 취미생활, 여가활동으로 농작물 경작, 다인생식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출판 보시죠. 농업인이 주말에 농사 지으면 뭐가 되고요? 농업 경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농업 경영이 아닌데 농지를 소유하게 해주려니까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거죠. 그게 주말 체험 영농이 되는 거고요. 뭐 말이 좋아 맨발로 흙 밟게 해보자 하는 거지. 뭐 도시 사람들 농지 투자할 수 있게 해준 거죠. 동그라미 4번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번 보시죠. 농지전용 협의가 있죠.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뭐 한다고요? 협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농지 전용에 대해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겁니다. 너는 농지 전용, 농지를 없애도 된다. 아주 뭐 큰, 뭐 지역 발전을 위한 뭔가 일을 하겠다고요. 기기공장, 무슨 산업 발전을 위한 뭔가를 하겠다고요. 논밭을 손댈 수밖에 없죠. 신도시 건설 때 농지 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신도시 만들 때 전 다 과수원 빼고 신도시를 만들어요? 아닌 거죠. 여기도 과수원밭이었을 거잖아요. 이 과수원밭에 콘크리트가 들어섰습니다. 이게 뭐예요? 농지 전용인 거죠. 신도시로만 우리가 개발법에서는 신도시로만 보지만 농지법에서 보면 지금 이 자리가 농지가 전용된 땅이라고요.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서 개인만이 아니라 누구도요. 공기업 또 농지 전용 허가와 신고인 거죠.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 뭐가 있고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는데 국가, 지방이 뭐고요? 행정청이죠.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뭐 한다고요?
협의를 하는 거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용할 때 허가예요? 협의예요? 허가라고요. 관청이 아니라고요. 관청이 아닌 거죠. 행정청은 협의이고 행정청이 아닌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업이나 개인이 농지 전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그라미 4번은 농지 전용, 농지를 없애라고 그 도장을 찍어준 거잖아요. 동그라미 5번 지구법 규정에 따라 농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농지로 괄호 도농간 교육 촉진을 위한 목적 농어촌 관광 휴양지에 포함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또는 니은번 농어촌 정비법 관련 규정에 의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농지개발사업지구 1500 미만이 있습니다. 농지개발사업지구 1500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름만 놓고 보면 농지개발사업지구 그러면 농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해서 만드는 모양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농지개발사업지구가 둘째 줄 괄호 뭐라고요? 도농간 교류촉진 농어촌 관광 휴양지인 거죠. 이제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음 달이나 7월달 되면 주말에 이렇게 좋은 계곡들 이 주변엔 좋은 계곡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나 공부하는 사람끼리 가서 몇 시간 좀 쉬고 오십니다. 계곡 가서 발에 물 담그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들 올 줄 알았는지 계곡에 딱 좋은 자리에 평상이 딱딱딱딱 있어요. 아이고 고마워. 평상 앉으면 닭도리탕 2개죠. 어떻게 하나만 안 돼요? 내려와. 하나 먹으려면 내려와. 여기 비닐옷 깔고 여기 앉아. 평상 앉으려면 2개는 시켜야 되죠.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개발사업지구 1500 미만이 도농간, 교류촉진, 농어촌 관광, 휴양지, 닭탕, 오리탕 파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 경영이 아닌 거죠. 동그라미 6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제일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 대통령을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경사 농지 농사짓기 어렵죠. 농업 경영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7번요. 몇 년 인홍이요? 8년 인홍. 나머지 갖고 틀릴 것도 없고 나올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2장 2절 농지의 소유 상한이 있습니다. 농업 경영이 아닌 경우요. 표 아래 동그라미 1번 해설 농업 경영을 위한 경우에는 제한 없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업 경영 때는 무제한입니다. 외국에서요. 비행기로 씨름 뿌리고 비행기로 약 뿌리고 기계로 싹 걷어갖고 잘 빠갖고 한국 사람들 배탈 날까봐 걱정되니까 방부제 10%턱 뿌려갖고 보내주면 그걸로 빵가루 맛있게 해서요. 빵 먹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죠. 그렇게 큰 대규모 기계농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대응을 하자. 대응이라기보다도 그냥 살아남으려면 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다고요.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투입되는 노동력에 비해서 성과물이 높아지는 것을 생산성을 높인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농업 경영일 때는 무제한. 다시 이제 올라가서요. 표 6칸이요. 표요. 6칸. 첫 번째 칸 상속받아 농업 경영 하면 무제한. 두 번째 칸 상속받아 농업 경영 하지 않으면 부모님 뜻을 기린다. 얼마까지만요? 10,000제곱미터까지. 세 번째 칸 상속받아 농업 경영 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농지 관리하는 회사 농어촌 공사에게 나머지 돈을 싹 맡긴다고요. 니네들이 우리 논 붙였을 사람 알아봐봐. 맡겼으면 무제한 소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칸요. 8년 이상 영농하다 도시로 나갔다고요. 그러면 자기 비빌 언덕은 있어야 된다. 얼마까지요?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고. 다섯 번째 칸 8년 이상 농사짓다가 도시로 나가는데 나머지 논을 싹 농어촌 공사에게 맡기면 무제한. 여섯 번째 칸 주말 체험 영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 지금 앞에는 다 10,000제곱미터 미만, 죄송합니다. 10,000제곱미터 이하인데, 여기 여섯 번째 칸만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물론, 이하냐, 미만이냐, 그것 갖고 장난치지는 않지만, 우리 시험에서 그런 장난은 없지만, 미만의 뜻을 아시자고요. 7번요. 아까 농업인은 얼마요?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업인이죠. 농업인이 농사 짓는 게 뭐고요? 농업경영이죠. 그런데 여기는 농업경영이 아닌데 농지를 소유하게 해주는 거죠. 농업경영이 아니려니까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농업인이 아니게 하려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면 농업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업인이 아니게 하려니까 얼마 미만요?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되어 있는 거죠.
좋습니다. 거기까지 보셨고, 이제 문장으로 쭉 보시면, 그 표 그 정도, 이게 슈루, 한번 보셨으면 됐고요. 동그라미 2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 농업기한 하지 않는 자는 상속 농지 중 만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3번, 8년 이상 농업기한 한 후 이농하는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만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 4번, 주말 채무농로 하는 자는 총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후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뭐 당연히 그래야죠. 흥분의 집, 자식 몇 명이요? 19명이요. 예, 뭐, 가난했지만 금술은 좋았죠. 뭐니까 이놈 저놈으로 999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식구 다 합쳐서 1000제곱미터 미만. 바로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업인에 해당하게 되고요. 동그라미 5번. 대한민국 농지 관리하는 회사. 농어종색에 위탁 맡긴다고요. 위탁에서 다음 농지를 임대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유상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1번 상속에서 농지를 취득한 자로 농업해제하지 않는 자. 2번 8년 이상 농업기한 후 이농한 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이 있고요. 다음 이제 2장 3절.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1번. 그러니까 농지 취득 절차. 그러니까 시구 읍면장에게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구 읍면장으로부터 즉 시구 읍면장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합니다. 그러면 그 증명 첨부해서 등기해서 소유하게 되는 거죠. 시구 읍면장이라고요. 그 아래 관청 4줄. 국가가 누구요? 농림부 장관. 그러니까 일반적인 땅바닥 콘크리트는 국토부 장관, 여기는 농림부 장관, 광역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있죠. 기초에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아래 시장과 군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넷째 줄이요. 그 아래 읍면동이 있죠. 근데 읍면동은 우리가 선거로 뽑는 자치단체는 아닌 거죠. 뭐 구청장 아래 동, 구청장 아래 동, 시장 아래 동이 있겠지만 군수 아래 뭐가 있고요? 읍장, 면장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증명을 받는다고요? 시, 구, 읍면장이요. 결국 뭐예요? 셋째 줄 군수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도 가평군, 그러니까 충남 홍성군 농지 많아요? 적어요? 농지가 많죠. 농지가 엄청 많은데 군수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 일 처리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일선에서 처리한다고요. 군수보다 더 일선, 읍장님, 면장님까지 오게 된 겁니다. 공법의 관청 여러 가지 복잡한데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또 어디서는 특광시군 이제는 또 누구까지요? 읍장님, 면장님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틀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서파시잖아요. 내가 많이나 나오냐? 딱 한 번 나온다. 그걸 틀리냐? 읍장님, 면장님, 서파시다고요. 시구 읍면장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해서 그러니까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시구 읍면장에게 제출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시구 읍면장은 증명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시구 읍면 몇 글자요? 4글자 며칠 내요? 4일 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야 된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증명,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영계획서를 검토할 필요가 없으니까 2일 내 발급한다. 동그라미 3번. 소유권에 대한 등기 신청할 때 그러니까 증명을 첨부한다. 아무튼 뭐 증명입니다만 이 제도의 취지를 알아두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8글자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것도 소리를 내시면 더 좋고요. 뭐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는 내용을 아시면 뭐 외울 것도 없어요. 7번 보시죠. 4글자. 이건 뭐 대한민국 헌법에 정해져 있죠. 뭐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라 45년 해방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다 모든 나라 헌법에는 다 뭐가 정해져 있고요. 경자유전이죠. 경자유전은 모든 나라 헌법에 다 걸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일제 때 소장료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뭐 처음에 무슨 일본 놈이 조선에 무슨 땅을 갖고 있었어요. 1912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아무튼 어찌고 저쪽에서 이리저리 뭐 이상하게 해서 뺏어가고 그러니까 싹이 후려치고 아무튼 그러니까 아무튼 토지조사를 하면서 가고 그래서요. 1944년 당시에 대한민국 전체 땅의 86%가 일본 소유였어요. 한 2, 3년만 더 지나면 100%다 일본 걸로 넘어가는 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놈 똑같은 그 조선 놈들도 있었죠. 이완용 같은 놈들이요. 이제 그런 놈들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때 그래서 이제 쟤네들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뭐 일본인만이 아니라 조선인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니까 지주들이 자 일본 지주보다도 조선인 지주가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죠. 더 나쁜 짓은 또 누가 하고요? 마름이라고요. 그 집사 같은 사람들이요. 뭐 집사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무튼 뭐 양반이 와서 그러니까 너 왜 그러니까 도지 안 냈어? 뭐 그러고 댕기겠냐고요. 아무튼 그래서 소작인이 있습니다. 소작인이 있으면요.
아무튼 했어요. 뭐 10말 냈다고 치자고요. 10말 생산을 했습니다. 몇 말 가져가고 몇 말 갖고 식구들이 먹어요. 소작료로 얼마를 줄까요? 지금 2017년 농지법에는 이 소작은 금지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좀 아까 보신 농지 이용, 그러니까 대리경작자 10%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때는요 90%요. 9말 주고 1말 갖고 식구들이 먹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20가마 지어서 2가마 먹으면 되겠네. 20가마를 걔에게 줘요. 그러니까 조선 놈들은 때려야 말을 들어. 누가 만들어낸 말이고요. 일본 놈들이 만들어낸 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부르면 말 안 듣잖아요. 간당간당 겨우겨우 그러니까 목숨 유지하고 한 15% 인구의 한 7분의 1 정도 딱딱 굶어 죽기 좋게 그 정도로만 줘요. 1944년에는 43년 44년에는 그러니까 조선 인구의 거의 5분의 1이 굶어 죽었어요. 굶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무릅쓰고 저 간도까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 거기 무슨 고구마밭, 감자밭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황부지를 찾아서 뭐 서부 개척지도 아니고 간도까지 간 이유가 조선이 지금 다 굶어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10말 중에 9말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것 갖고는 그래서 보릿고개가 나오고 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귀신 씨나라 까먹고 뭐 이제 등등 그런 얘기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경자 이제 이런 것은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영국 신사들은 안 그래요. 프랑스 문화 시민은 안 그래요. 독일 그 뭐 냉철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면한 사람들은 안 그러냐고요. 모든 식민지에서 다 이랬기 때문에 경자 유전은 헌법에 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법에서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경자 유전 이제 농지법에서 한 문제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 경자 유전 그러니까 경자 농업경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요. 경자 유전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284쪽에 굵은 1번 그러니까 책 보실 필요 없죠. 이걸로 가시자고요. 경자 유전입니다. 경자 유전 농업경영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얘기할 게 없고요. 나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 농지를 새로 계속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농지 취득이니까요.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 귀농을 하든 농업인이 영농을 확대하든 뭐 하겠다고 해야 농업경영 하겠다고 하는 거죠. 농업경영 해왔다는 보고서요.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겠다고요.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겠다고요. 보고서가 아니라 계획서를 써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농업경영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은 무슨 자격이 돼요?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되죠. 당신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됩니다.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된다고 관청에서 증명을 찍어준다고요. 근데 이제 처음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 소유하게 되니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 거고요. 취득이라고 한 거죠. 관청의 도장을 받아야만 등기소에서 서류를 받아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뭐 이름은 그냥 이름이고 그냥 경자 유전 농업경영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가 된 거죠. 됐고요. 누구한테요? 시구 면장. 그러니까 증명 신청 누르면 4일 내 그러니까 농업경영기에서 하지 않으면 2일 내 발급한다는 거죠. 양괄 2번 예외적인 경우 그러니까 주dom다 굵은 2번 예외적인 경우 양괄호 1번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 쪽에 양괄호 2번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래 표요. 그러니까 첫째 줄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등기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줄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요. 도시민이 귀농한다고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확대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경자 유전이죠. 농업경영 하겠다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표에 그러니까 셋째 줄, 넷째 줄이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를 써내지 않고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써내지 않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아니, 세상에 경자 유전 농업경영도 않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칠판요. 경자 유전 농업경영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업경영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뭐고요? 증명을 받지 않는다도 있고요. 증명을 받는다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증명받으려고 경영계획서 써내는 건데 증명을 아예 받지 않으니까 이걸 아예 써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두째 줄은 뻔한 얘기고, 그러니까 넷째 줄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셋째 줄만 보시면 되죠. 허용 때 뭐 받으라고요? 증명 받아라 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쓰지 마시고요. 아래줄 뭐 허용 때 증명 아래 써져 있습니다. 뭐 쓰실 건 아니고요. 그래서 허용 때 증명 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아무튼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 가보시자고요. 농업경영 하지 않는데 농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농업경영 하지 않는데 농지를 소유하는 게 있죠. 공적이요. 관청원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소리요. 소리 내시는 만큼 맞추시게 돼요. 공부가 편해지는 거고요.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에게 증명받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죠. 넷째 줄이요. 공적인 경우에는 증명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상속이요. 상속. 증명을 받아야 자녀에게 넘어간다. 증명을 받아야 상속이 된다. OX. X요. 증명을 받아야 돌아가시게 되고, 그래서 상속이 이루어진다. 아, 그러면 세상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아, 상속 좀 여기다 써놓으라고요. 국회의원들 딴짓 좀 하지 말고 법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요. 아, 그러면 부모님 유도가시면 어떻게 하고요? 시구운면장 잡아다가 지하측에다 가둬놓고 5년 동안 군만 두만 먹이고 있으면 도장을 못 찍어주니까 못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뭐 무슨 걱정이 있어요? 국회의원들 딴짓 하지 말고 이런 법이나 만들어 놓지. 이건 안 오고 딴짓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상속 때는 그러니까 증명 받아야 돌아가세요? 아닌 거죠. 증명하고 전혀 관계없이 돌아가시는 거죠. 뭐 어렵냐고요. 이런 건 어려운 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에게 증명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증명받아야 돌아가시는 거 아니다. 증명과 관계없이 돌아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에 써져 있지는 않지만 이미 소유하고 있으면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소유하고 있으면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증명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게 뭐가 남았어요? 허용이 남았죠. 허용이 남았고, 허용 때는 뭐 받으라고요? 증명 받으라고요. 그래서 이 표의 전체, 그러니까 이 표를 아시면, 그러니까 위에 거 아까 6문제도 다 실게 되는 거고, 이거 8문제 앞서서 14문제 전체가 허용 때 증명 받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소리 내시고요. 허용 때 증명받으라 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 아래 문장을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그 표에, 그러니까 표가 5줄짜리요. 그러니까 행정청은, 관청은, 그러니까 농지주택 증명 받지 않는다. 그리고 증명받아야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고요. 사망 때 증명받지 않는다. 이미 소유하고 있어. 새로 출원한 게 아니니까 증명받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아니면, 칠판요.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가 아니면 다 뭐 받아야 돼요? 증명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러니까 기계공장 공장장, 시험연구 실습 용도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기계공장 공장장, 농업경영 하는 게 아니므로 농업경영 계획서를 써낼 수가 없다. 농업경영 계획서 제출하지 않고 증명받는다. 허용 때 증명받아야 된다. 글자 외우는 거 아니고요. 칠판요. 아까요, 대동공업이 있습니다. 대동공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동공업, 기계공장 공장장, 그러니까 트랙터 콤바인을 콘크리트 바닥에서 돌려요? 논바닥에서 돌려요? 논바닥에서 돌려보는 거죠. 그 사람이 농업인이에요? 아닌 거죠. 농업경영이에요? 아닌 거죠. 기계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거 좀 돌려보는 겁니다. 농업경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계공장 공장장은 죽었다 깨나도 뭘 써낼 수가 없어요. 농업경영 계획서를 써낼 수가 없죠. 트랙터 콤바인을 팔아먹으려고, 기계를 팔아먹으려고 좀 돌려보는 거지 농업경영이 아니라고요. 기계공장 공장장은 농업경영 계획서를 써낼 수가 없습니다. 다 끝났고요. 그래서 결론, 표의 제일 끝줄가 뭐라고요? 허용 때 증명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허용 때 증명받아야 된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보시죠. 그러니까 284쪽에 그러니까 굵은 2번 예외적인 경우, 양과 1번 농업경영 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증명 발급 신청하는 경우. 근데 여기는 죄송합니다. 여기는 그래도 뭐는 받으라고요? 증명은 받으라고요. 허용 때 증명은 받아야 된다고요. 증명 안 받는 거는 공적인 경우 상속, 그러니까 상속이 지금 불가피, 담보농지 취득도 포함되니까요. 그러니까 불가피 이미
때 증명을 받지 않는 거고, 허용도 이리 와버리면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농기계를 만들겠습니다. 농기계를 만들겠다고 하고 지금 이게 틀렸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 나 농기계를 만들 거니까 요것도 농업경영계획서도 없고 증명도 관청 도장도 없이 그냥 논주인 가서 둘이 만나서 계약서 쓰고 검인 받아갖고 등기하겠다고요. 그러면 너는 무슨 농기계를 만드는데, 그래서 농기계만 만들기만, 농기계 얘기만 하면은 그냥 논밭을 살 수 있다. 뭐 하는데? 가서 보니까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검사하세요. 너 뭐 하는데, 그러니까 뭐 농기계를 만든다고? 홈이 2자루야. 나 농기계 연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거 피하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농기계 제대로 농기계를 하겠다는 건지 그런 거 뭘 받아야 돼요? 관청에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증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허용 때 증명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양괄호 1번 본문. 그래서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사유. 괄호에 동그라미 1, 2, 3, 4, 5와 공동토지 비축은 초점 아니고요.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7번 보시죠. 허용사유가 아까 6가지가 있었다고요. 6가지가 있었는데 그것 갖고는 꼬아서 안 나오고요.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도시로 나간 사람은 농사를 안 짓지만 농지를 소유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새로 취득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서 당연히 빠지게 됩니다. 양괄호 2번 증명도 받지 않는다. 증명 발급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경우는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번 공적인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농지전용비 법 규정에 의한 취득. 2번 불가피한 경우 상속과 담보농지 취득. 3번 기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 농업법인의 합병 A회사, B회사 각각 농업회사들이고요. 회사를 합쳐서 C회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취득해요? 이미 갖고 있었어요? 이미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점 공유 농지의 분할 2분의 1, 2분의 1 지분으로 갖고 있다가 물리적으로 쪼개는 겁니다.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였죠. COE 완성 부동산 몇 년 넘게 갖고 있었고요. 20년 넘게 갖고 있었죠. 그다음에 점 토지보상법 때는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환매 되돌려 산다고요. 어느 사람이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청에서 공익사업 한다고 뺏어갔어요. 한참 지나도록 사업도 안 해요. 못 들러가지고 이 사람들아 내놔 환매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갖고 있습니다. 관청에서 A 사업 한다고 뺏어갔어요. 근데 지네들이 지 맘대로 그걸 B 사업으로 바꿔요. 이놈들아 내가 B 사업 한다고 내놨냐? A 사업 한다고 내놨지? 내놔. 그게 환매라고요. 그러니까 환매는 옛날 땅 주인이죠. 이미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이미 소유하고 있었으면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 이 사유 큰 새 덩어리 11가지 그 다음에 여기 4줄 다 합쳐서 요거 딱 결론 하나죠. 뭐 때 증명받으라고요? 허용 때 증명받아야 한다는 거죠. 냉방은 계속되어야 한다. 허용 때 증명받아야 한다. 녹지는 계속되어야 한다. 다 10글자씩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장 4절 농지처분과 이행강직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 누구라도 법 지켜야 되죠. 근데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준수 농지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1년 내 처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 그림으로 쳐져가 보시자고요. 농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데 10개월째 처분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어요. 농지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처분사유 발생 몇 년 내 처분하라고요? 1년 내 처분하라고요. 그러니까 1년까지는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1년 딱 지나면 농지법 위반이 되죠. 법을 위반했으니까 관청의 얘기가 달라집니다. 농지처분 명령을 때리죠. 그러니까 명령 때리면 얼마 안에 처분해야 되고요. 6개월 안에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이행강제금이 날라온다고요. 연 1회 땅값 20%만큼 날라옵니다. 근데 농지는 덩어리가 크죠. 중개업소에 내놔도 안 팔릴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꼼짝없이 이행강제금 너무 억울하니까 농지처분 명령 받은 사람이 뭐 할 수도 있고요. 매수 청구. 니네들이 사가. 나 이제 농사 못 짓겠어. 애고 힘들어서 농사 못 짓겠어. 니네들이 사가. 그러면 이 사람은 할 바 다 했죠. 안 사간 지네들이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행강제금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굵은 1번 농지처분 사유와 통지.
동그라미 1번 농지 소유자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등 농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시험 나온 게 딱 2개인데요. 그러니까 뭐 숫자가 2가지가 있고요. 숫자 작은 2번. 작은 2번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요건 아까 이사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었죠. 그게 맞지 않게 됐으면 3개월까지는 봐준다. 3개월이 지나면 그러니까 뭐요? 농지 처분 사유가 해당하고 그로부터 1년 내 처분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이 된다는 거죠.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농업회사법인은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뭐 이사가 뭐 하나, 둘, 신, 넷, 다섯, 여섯이 있다고 보죠.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농업인이 그러니까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3분의 1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농업회사법인은 이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 중에 이 C분이 이러저러한 사유로 뭐 좋은 일로 하죠. 뭐 어디 그러니까 손녀딸 따라서 그러니까 뭐 어디 딴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됐다고요. 그러면 이제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3분의 1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얼마 안에 채우라고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얼마 안에 채우라고요? 3개월 안에 채우라고요. 3개월 안에 채워야 됩니다. 3개월 안에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방법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한 명 농업인을 갖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월급 나가는 거 귀찮으면 2명을 잘라버리든지 2명 잘라버려도 3분의 1 되잖아요. 이렇게 저 같으면 자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물론 이제 6명 돼야 된다 숫자가 있으니까 했겠지만 아무튼 3분의 1 맞추라고요. 3개월까지는 봐준다. 이때까지 안 채우면 처분 사유 그로부터 1년 내 처분해야 된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5번 그러니까 농전용 허가 신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러니까 취득한 날부터 2년 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착수 2글자 몇 년요? 2년 대부분 2년이죠. 다음 쪽 와서요. 작은 8번 그러니까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이 경우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등등등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봤지만 그러니까 나머지 이것저것 해서요. 그 10가지 다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공부하는 우리도 모르겠어요. 근데 농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달력에다가 농지 처분사 10가지 써놓고 내가 해당하지 않는지 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은 농지 처분 의무가 생긴 농지 소유자에게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는 알려야 한다. 농지법에 1년 내 처분하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2번, 동그라미 1번, 시군구는 처분 의무기간 1년 내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이제 법을 위반한 거죠. 이게 6개월 내 처분하라고 명령을 때릴 수 있다. 아까 원상유보 명령, 이런 명령, 법을 위반했을 때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덩어리가 크니까 얼마 내 처분하라고요? 6개월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농처분 명령 받은 농지 소유자는 6개월 내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3번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 받은 때 한국농어총괄사에게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이제 못 찍었어. 너네들이 사가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잘못 없죠. 우리 세금 엄청나게 들어간 회사잖아요. 그 돈 어디다 쓰고 왜 사가지도 않냐고요. 그 다음은 농어총괄사 잘못이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때리지 않고 동그라미 4번 시군구는 농지 처분명령 받고 지정기간 6월 내 해당 처분명령 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토지가액 20%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처분명령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거죠. 이행강제금 아까 그 틀들 보셨고요. 이행 휠이니까 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때리는 거죠. 돈 묻어서 이행을 하겠죠.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유에 대한 거죠. 여기는 크게 한 문제는 꼭 나오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이제 3장 이하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